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ing하고 ed 형태를 가지는 어떤 어법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페이지 바로 넘겨서 보면, 자, 이게 어려워. 학생들이 많이 틀려. 그리고 출제도 되게 많이 돼. 자, 이제 근데 그 얘기를 해볼 거야. 왜네? 왜 출제를 하고 학생들이 대체 왜 어려워하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볼 거거든. 보면은 학생들이 보통 어떤 방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냐면 1차원적으로 그냥 능동수동으로 문제를 확 접근을 해버려. 어서 들었거든. 봐봐. 샌디 played the guitar on the stage라는 이 문제를 봤을 때 ing하고 ed 혹은 pp가 나오면 능동수동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푼다? 그럼 어떻게 푸냐면 샌디가 무대에서 기타를 연주하나 봐. 그러면 기타를 연주하는 건 능동이니까 ing가 정답이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 이렇게 하면 틀려. 자, 밑에 것도 한번 볼까? Sandy plays the guitar on the stage which is decorated with colorful lights is my friend. 딱 읽어보면 알겠지만 길어. 길어. 이제 길고 문장 구조도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려워.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게, 동사 찾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몰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찍어버려.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학생이 이거를 풀 줄 아는지 모르는지 구별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을 추려내고 싶지.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이 누군지, 이걸 못하는 학생이 누군지 이렇게 구분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자주 출제하는 편이거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할 줄 알면 되지. 우리는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자, 잠깐 이제 이 얘기를 해보자. 우리가 제목이 ing, ed 구분하기인데 ing, ed 구분하기인데 왜 갑자기 ing하고 얘는 왜 나왔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ing하고 ed를 구별하는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ing를 쓸 거냐, 아니면 그냥 뭐 동사를 쓸 거냐, 아니면 뭐 동사에 s를 붙인 이런 형태를 쓸 거냐에 해당하는 문제를 푸는 경우도 이제 많거든.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려고. 자, 넘어가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은, 이제 딱 문장을 봤어. 그 어법 문제가 나오는 문장을 봤을 때 동사가 따로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문장이 있어. 문장이 있다.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한 문장에서는, 하나의 문장에서는 주어랑 동사가 몇 개 나와야 될까? 알지? 하나씩 나와야 되지. 들어서 알 거야. 그러니까 무슨 뭐 다른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씩만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 자, 그래서 하나씩 나오는 내가 문장을 적었어. 내가 문제를 내볼게. 자, 여기에 동사가 들어가야 할까, 동사가 아닌 게 들어가야 할까? 동사가 아닌 게 들어가야 되지. 왜? 동사 여기 있잖아. 동사 하나씩만 나온다며, 한 문장 속에는. 그러면은 동사가 여기 있으면 얘는 동사가 아니어야 되지. 그럼 다른 얘기 해보자. 이렇게 없어. 뒤에 이제 동사가 없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보라색, 여기에 들어갈 말은 동사여야 돼, 동사가 아니어야 돼? 동사여야 돼. 왜? 한 문장 속에 주어 동사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며. 근데 얘가 없으면 이제 동사가 없는 거잖아. 그럼 얘가 이제 동사여야 하는 거지. 자, 그 얘기야. 따로 없으면 동사를 골라야 정답이고, 따로 있으면 얘는 동사가 아닌 걸 골라야 정답이야. 당연한 얘기지. 자, 밑에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판단한다라는 건데, 일단 이제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끝냈으면 얘를 능동으로 쓸 거냐 수동으로 쓸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 자,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할 거고,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 동사 자리냐 아니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자, 머릿속에 기억하자.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판단할 거야. 자, 됐지? 자, 그래서 이제 뒷페이지에서 연습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볼 건데, 뭐냐면은 여기 플레이라는 단어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능동으로 쓸 거냐 수동으로 쓸 거냐를 각각 판단을 해볼 거야. 자, 밑에서도 얘를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판단해 볼 거고,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판단을 해볼 거야. 자, 해보자.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얘를 제외한 앞에 부분이나 뒤에 부분을 보고 동사가 있는지를 볼 거거든. 없지. 이런 거 할 줄 알지. 자, 그러니까 얘가 동사여야 돼. 그 다음에 능동수동. 샌디가 기타를 연주하는 건 당연히 능동이지. 이거 어렵지 않지. 이거 못하면 사실 미안하지만 이거 보면 안 돼. 자, 다음 거. 자, 샌디가
기타를 연주해. on the stage, 무대에서. 자, 쫄지 말고 관계대명사 열었어. 닫았어. 왜 닫았냐고? 여기 전치사 있거든. 열었어. 닫았어. 왜 닫았냐고? 여기 동사 있거든. 자, 그러면 동사 나왔으니까 얘는 동사면 안 되지. 왜? 한 문장에는 기본적으로 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는 없거든. 나올 수는 있어. 근데 그건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미안. 여기도 열고 닫고 해야 된다. 하얀색으로 괄호친 걸 다 걷어내고 보면 하얀색 괄호친 건 부수적인 거니까 다 빼내도 되거든. 빼내고 나서 보면은 사실 얘가 동사면 얘가 동사가 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동사가 아니어야 해. 그 다음에 샌디가 기타를 연주하는 건 어쨌든 능동. 이건 변함이 없네. 자, 그래서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동사이면서 능동인 게 정답일 거고, 밑에 거 같은 경우는 동사가 아니면서 능동인 게 정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에 대한 간단한 연습을 해봤고, 이제 진짜 궁금한 게 이거지. 나만 궁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플레이 어떤 모양으로 써야 정답이야? 그래서 플레이를 어떻게 쓰는 게 딱 적절한 말이야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해 나갈 건데, 이 얘기 먼저 할 거야. 자, 어떤 동사가 존재할 때 동사 어떻게 해석해? 어떻게 하지? 알지? 다라고 해석하지. 다. 동사는 기본적으로 다라고 해석해. 이거는 당연한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능동이야, 수동이야? 이러면 이제 대답 못하는 사람들 생긴다. 능동일까, 수동일까? 동사는 능동이야. 왜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동사가 있을 때는 이 동사는 내가 어떤 짓을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여기에다가 막 어떤 짓을 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능동이야. 알겠지? 기본적으로 능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속편해. 근데 뭐 이거에다 뭐 BPP를 만든다거나 비동사 PP를 만든다거나 PP를 만든다거나 하는 어떤 작업을 가하면 그땐 수동이 될 수 있는 거겠지만, 이 본래의 상태 자체는 우리가 능동이라고 보는 게 맞아. 됐지? 자, 그리고 이제 이 얘기도 해볼게. 자, make라는 단어가 있어. make. 자, make를 우리가 3단 변화라고 한다면은 make, made, made라고 얘기를 하잖아. 알지? make, made, made. 근데 그거를 make, made, made의 형태로 보지 말고 약간 다른 방식으로 볼게. 그 왜 알잖아?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나타내잖아. 그러면은 얘를 현재라고 봤을 때 과거 동사를 내가 왼쪽에다가 적어볼게. made. 그리고 나서 make와 made의 성격을 좀 분석해서 써보면 make는 만든다라는 뜻을 가질 거고, made는 만들다. 뭐 했다라고 적을게. 만들었다 라고 해석을 하지. make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야. 자, made 능동이야, 수동이야? 여기서 헷갈린다 이제. made 능동이야, 수동이야를 물어보면 분명히 수동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학생들이 생겨. 근데 봐봐. 얘는 현재 동사고 얘는 과거 동사인데 현재에서 과거로 시점만 옮겨간 거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능동, 수동이 바뀔까? 안 바뀌지. 이 능동이야. 여기서 하는 사람들 생겨. 자, 그거 설명해 줄게. make, made, made에서 make와 made, 맨 앞에 있는 make와 과거 동사 made까지만 우리가 쓴 거거든. 근데 make, made, made 이 세 번째 made 우리가 PP 분사, 과거 분사라고 하는 애를 내가 오른쪽에다 적을 거야. 이렇게 made. 그리고 make에 ing를 붙인 형태를 making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볼게. 뭔 말이냐면 make를 과거 동사로 만든 형태를 왼쪽에 적은 거고, make의 ing 모양을 만든 거, make를 pp 모양으로 만든 거를 이렇게 분류를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making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할 때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 얘는 알겠지만 능동의 성격을 가져. 자, 쉬운 얘기야. made, pp 분사,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뭐뭐 되어진, 뭐뭐 되는 이라고 해석하는 수동의 성격을 가져. 자, 이거 안 어렵지? 안 어렵지? 근데 우리 뭐가 중요하냐면 봐봐. 다. 얘네들은 동사입니다. 동사입니다. 다 동사라고. 자, 이쪽 와봐.
하는 이게 동사야? 동사 아니지. 이거 형용사야. 그러니까 분사라고 해도 좋은데 분사는 형용사거든. 분사, 형용사. 자, 되는 분사 형용사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선을 그어봤을 때 얘네들은 동사고 선을 그었을 때 얘네들은 동사가 아니야. 얘네들은 형용사란 말이야. 해석 자체가 다르잖아. 다는 다른 거야. 근데 학생들이 왜 헷갈려 하냐면 made 생긴 게 똑같아서 생긴 게 똑같아서 헷갈려 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적은 거야. 해석도 다르고 능동수동도 달라. 얘는 했다 능동이고 얘는 되는 수동이야. 완전 다른 단어거든. 근데 생긴 게 똑같다 보니까 학생들이 힘들어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동사 3단 변화에 대한 다른 시각.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도 똑같은 얘기 할 거야. 똑같은 얘기 할 건데 똑같은 얘기를 다른 그림으로 할 거야. 자, 봅시다. 먼저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영어에서 ing 형태를 가지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 동명사, 분사. 딱 두 개밖에 없거든. 근데 우리가 수업하는 거는 사실 동명사에 대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논외로 할게. 우린 동명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수업은 아니야, 지금은. 자, 이제 ing 분사. 이거. 다시 한번 적어보자. 프린트에다가 같이 적으면 좋을 것 같아. 자, ing 분사는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하고 얘 능동이고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분사이자 형용사였어. 됐지? 자, 밑에 거 보자. ed로 끝나는 애들. made. 얘네들은 생긴 건 똑같아. 다만 완전 달라. 그거에 대한 성격을 정리를 하자라는 거야. 자, ing는 이런 성격을 가졌다면 ed는 이제 어떤 성격을 가지냐. 먼저 과거 동사는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능동이었고 얘는 동사였어. 됐지? 술술 나왔으면 좋겠다. 자, pp 분사는 뭐뭐 되는 혹은 되어진이라고 해석하는 수동이고 얘는 분사이자 형용사였어. 됐지? 형용사가 분사야. 됐지? 기억을 합시다. 자, 근데 좀 지우고 갈게. 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ing pp에다가 비동사를 붙이면 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은 뭐 팁이라면 팁일 수 있는데 잘 들어봐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ing는 하는 이라고 해석을 했고 pp는 되는 이라고 해석을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동사는 아니거든.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비동사를 붙이잖아. 비동사를 이렇게 붙이잖아. 그러면은 해석이 달라져. 비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뭐뭐 한다. 뭐뭐 되었다. 라고 해석을 할 거야. 뭔 얘기냐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비동사 ing 진행형인데 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해석 안 하고 이렇게 해석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야. 비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하는 진행형으로 보는 게 틀린 건 아닌데 고등학교 영어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진행형에 너무 우리가 이렇게 개의치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게 많아. 심지어 좀 과격하게 말해서 진행형에 대해서 거의 의식을 안 해도 상관이 없거든.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난 더 좋다고 생각하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능동이잖아. 그치? 얘는 기본적으로 수동이잖아. 근데 능동, 하는 이라고 해석하는 능동에다가 비동사를 붙이면 얘를 동사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로 해석한다고. 됐어? 또 pp 분사는 되는 이라고 해석하는 수동이잖아. 그치? 근데 얘를 비동사를 달아주잖아. 그러면은 동사가 아닌데 동사로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되는이 아니고 되었다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내가 팁이라고 적어 놓은 데 나올 건데
비동사는 동사라서, 다시 비동사는 동사라서 다로 해석해야 돼. 비동사는 동사라서 다로 해석해야 돼. 다만 비동사 뒤에 ing가 붙으면 능동으로 동사 해석하면 되고, 비동사에 수동이 붙으면 수동으로 동사 다 해석하면 된다고. 됐지? 비동사가 붙으면 답을 적어볼까? 비동사가 붙으면 동사가 된다. 동사가 아닌 애들이 동사가 된다고. 됐지? 이렇게 기억을 하자.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약간 방향이 다른 경우가 있어. 대표적인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비동사 ing 진행형인데 왜 갑자기 딴 얘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원래 공부하는 방향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이걸 정리해서 똑같은 얘기 다시 한번 할 거야. 지겨울 수도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동사 자리 능동, 동사 자리 수동, 동사 자리가 아닐 때 능동, 동사 자리가 아닐 때 수동, 이거를 정리를 해볼 건데, 해석을 어떻게 해? 동사 자리 능동, 동사 자체가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면 능동이라 그랬지? 기억나지? 해석을 할 때는 하다 정도로 해석을 할 거고, 자, ed가 붙었는데 동사 자리야. 이거 과거 동사잖아. 과거 동사. 했다라고 해석을 하겠네. 기억나? 방금 전에 적었던 거. 비동사가 붙으면 무조건 동사라 그랬지? 그래서 한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래도 나는 진행형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겠다 하는 사람들은 하는 중이다 해도 돼. 틀리지 않아. 자, 오른쪽 거. 동사 자리. 비동사가 들어가면 무조건 동사라고 했지? 근데 그 동사에, 비동사에 수동을 붙였어. 그러면은 수동 해석하면 돼. 다만 수동 해석하는데 동사인 거 까먹지 말고, 다 해석하는 거 까먹지 말고. 자, 이번에는 동사가 아닌 경우. ing 분사 말하는 거야. 좀 오른쪽에다 적을게.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하지. 자, 는 다라고 해석하지 않는 게 중요해.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되는 수동의 성격을 갖는데 동사가 아니니까 는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표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페이지 넘기면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 설명하고 영상 마무리할게. 좀 전에 얘기를 했어. 비동사가 있으면 무조건 동사야. 왜? 비동사가 동사거든. 뭐 더 설명이 필요한가? 비동사가 동사니까 동사지. 자, ed 형태를 무조건 수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우리가 3단 변화에 대한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했던 걸 다시 한번 적어보면, ed 형태를 무조건 수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안 되지. 과거 동사는 능동이야. 왜? 능동을 과거로 갔다고 해서 이게 능동이 수동으로 변하나? 아니잖아. 능동이야. 얘는 수동이지. ed 형태를 무조건 수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경우에 따라 달라. ing는 어쨌든 능동이야. 알겠지? ing는 어쨌든 능동. ing가 수동이 되는 경우는 정말 어떤 이상한 작업을 거쳐야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이 영상에선 다루지 않을게. 일단은 ing는 그냥 능동이라고 생각을 하자. 자, 그 다음에 어법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올 때 우리가 풀기 좋은 테크닉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 ing가 단독으로는 절대 동사가 될 수 없어. 절대. 아까 우리가 3단 변화의 다른 시각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 왼쪽은 동사고 오른쪽은 동사가 아니었잖아. 동사, ing 없지. ing가 혼자 나오면 절대 동사가 될 수 없어. 알겠지? ing가 혼자 나오면 형용사, 분사야. 분사. 됐지? 자, 일단은 이거 분필이 떨어졌네. 일단은 연습 문제는 내가 뭐 다음 영상에서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수업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뒤에 나오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잘 확인해 봅시다. 일단은 여기까지.